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시의원 예비선거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현 교육위원인 우윤구 후보와 4파전을 치룹니다. 2019-2020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어제 뉴욕주는 총 1,755억 달러의 새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뉴욕 시내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가 어제부터 인상됐습니다. 오늘부터 2019-2020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 H-1B 비자 신청 사전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대다수의 명문 대학들이 사상 최저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시의원을 뽑는 예비선거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위원회는 현역의 앤디민 후보와 마이클 비에트리 후보를 지명한다고 밝혔는데요. 현 교육위원인 우윤구 후보와 4파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민주당 시의원 예비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어제 열린 팰파크 민주당 위원회 회의에서 치러진 표결 결과 13표를 받은 앤디민 시의원과 12표를 받은 마이클 비에트리 전 경찰서장이 2표를 받는 데 그친 우윤구 교육위원을 제치고 위원회의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 지명을 받지 못한 우윤구 위원이 시의원 제도전 의사를 밝히고 작년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원유봉 씨도 오늘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민주당 시의원 예비선거는 4후보가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아마 크리스정 시장이 시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 또 옆에서 조언이라든가 또 어떤 면에서는 견제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역할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작년 본선거를 통해 크리스정 시장이 당선되면서 그 공석에 임명된 앤디민 시의원은 1.5세로 크리스정 시장 후보 선거 캠페인 매니저로 활동한 바 있으며 비에트리 전 서장은 오랫동안 팰파크 경찰서장을 역임하고 은퇴 후에는 경찰서 디렉터로 활동하는 등 이탈리안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윤구 위원은 재작년 11월 선거를 통해 교육위원회에 임명된 후로 작년 시의원 선거에 원유봉 후보와 함께 도전했으나 아쉽게 떨어진 바 있습니다. 올해 11월 본선거에서는 2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도 다득표 2명을 본선거 후보로 뽑게 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는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으로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본선거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2019-2020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어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칼 헤이스티 주 하원의장은 총 1,755억 달러의 뉴욕주 새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9년 연속 주정부 지출이 2% 증가했습니다. 새 예산안에 따르면 맨하탄 60스트리트 이하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에 교통 혼잡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확정돼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되며 승용차는 11달러 50센트, 트럭 25달러가 부과됩니다. 혼잡료의 연간 10억 달러 수입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150억 달러 부채 해결과 뉴욕시 트랜짓,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놀스의 시스템 개선에 사용됩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 전체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종이봉투에는 5센트가 부과되며 2센트는 재활용 가방 구매 프로그램에 3센트는 뉴욕주 환경보호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그로서리 스토어의 과일 또는 육류, 식당의 음식을 담는 봉투는 제외됩니다. 재산세 인상 2% 상한선의 영구화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총 교육 예산은 279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0억 달러가 증가했고 저소득층 지역에는 70%가 늘었고 특히 뉴욕주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허용하는 뉴욕주 드림 액트에도 2,7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뉴욕주 이민자 법률 서비스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의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달러가 배정됐으며 2020년 센서스 홍보를 위한 예산은 이민자 단체들이 요구했던 4천만 달러의 절반인 2천만 달러만 배정됐습니다. 그 밖에 사법개혁과 여성 권리보호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뉴욕주 세수 중대를 위해 제안됐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예상대로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시내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가 어제부터 인상됐습니다. 메트로카드 요금은 유지됐지만 $5 50센트 이상 시 제공하던 5%의 보너스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적용될 MTA의 교량과 터널 통행료 인상안에 따르면 브롱스 와이스톤 브리지, 트록스넥 브리지, 미드타운 터널 등의 통행료는 이지패스 사용 시 현행 $5 76센트에서 $6 12센트이며 현금으로 지불할 때에는 현행 $8 50센트에서 $9 50센트로 $1 인상됐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와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베라자노 네로스 브리지는 이지패스 통행료가 72센트 인상된 $12 44센트로 현금은 $17에서 $19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뉴욕시 버스와 전철의 메트로카드 요금은 오는 4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MTA는 메트로카드 1회 기본 요금을 현행 $2 75센트로 유지했지만 $5 50센트 이상 시 제공하던 5%의 보너스 제도는 없앴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매년 $10억 달러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MTA는 연간 $3억 3,60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2019-2020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 H-1B 비자 신청 사전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미국 대학 석사 학위자는 2번의 우선 기회가 부여돼 추첨 확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올해 H-1B 신청 사전 접수가 오늘부터 5일까지 진행된다고 이민서비스국이 밝혔습니다. 또 근무일 기준 15일 내에 심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속성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속성 서비스를 원하는 신청자들은 비자 신청서 I-129와 함께 속성 서비스 신청서 I-907을 동시에 접수해야 합니다. 속성 서비스의 수수료는 $1,410이며 심사는 오는 5월 20일부터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오늘부터 회계년도별로 제출된 청원서를 검색할 수 있는 H-1B 고용주 데이터 허브도 신설돼 승인 거부 비율과 H-1B 비자 스폰서 회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메릿 베이스 규정으로 1차 추첨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자를 뽑은 뒤 2차로 석사 이상 학위자만 2만 명을 뽑게 돼 석사 이상 학위자의 당첨 확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올해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대다수의 명문 대학들이 사상 최저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아시안 차별 소송에 걸려있는 하버드 대학의 아시안 합격생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지난해에 비해 비율이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대학 합격률 발표에 따르면 하버드는 올해 지원자 43,330명 중 1,950명이 합격 통보를 받아 합격률 4.5%로 지난해 4.59%보다 0.09%포인트 낮아져 사상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유펜은 7.4%로 지난해 8.39%에 비해 거의 1%포인트 낮아졌고 컬럼비아는 0.4%, 예일 0.41%, 다트머스는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편 아시안 차별 소송에 걸려있는 하버드의 아시안 합격생은 전체의 25.4%를 차지해 지난해 22.7%에 비해 비율이 높아졌다고 교지 하버드 크림이 보도했습니다. 하버드 합격생 중 히스패닉은 12.4%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늘었으며 흑인은 14.8%로 0.7%포인트 줄었습니다. 뉴욕대학교 NYU도 올해 합격률 16%로 지난해 19%보다 3%포인트나 줄어 사상 최저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NYU는 올해 합격생에 88개 국가 출신 유학생이 포함됐으며 17,000여 명의 유학 지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NYU 합격생 중 소수계는 34%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대규모 부유층 입시 비리에 휘말린 예일대는 올해 입시 결과 발표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가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합격자라며 5년 전에 비해 펠그랜트 장학생 수가 98%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소년 불법 체류 추방 유예 다카 프로그램 시행 이후 뉴욕은 승인이 많은 주 3위, 뉴저지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다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한국 출신자는 7,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다카 접수 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2012 회계연도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한인 다카 신규 신청은 7,911건이 접수돼 7,425건이 승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한인의 다카 갱신 신청은 총 16,92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6,352건이 승인돼 총 23,777건이 최종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내 전체 다카 접수 건수는 총 90만 9,017건이었으며 그중 82만 3,815건이 승인됐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8-2019 회계연도 1분기 중 10월과 11월에는 총 6만 2,682건이 접수돼 6만 5,404건이 승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미국 내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는 총 68만 8,860명으로 확인됐으며 다카 갱신 대기 건수는 3만 4,5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접수 승인 누적 건수는 국가별 순위에서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페루에 이어 6번째였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였습니다. 다카 승인이 가장 많았던 주는 캘리포니아주로 50만 5,374건이 승인됐고 뉴욕주는 13만 5,646건으로 3위, 뉴저지주는 6만 4,495건으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민자들의 부당 해고 사례가 적지 않아 폐지됐던 노 매칠 레터 발송이 최근 복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들과 고용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고용주들이 제출하는 임금 기록에 기록된 종업원들의 번호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불일치할 경우 고용주들에게 발송하는 노 매칠 레터 발송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영방송 NPR이 보도했습니다. 노 매칠 레터는 폐지되기 전까지 이민당국이 불법 취업 이민자와 고용주 단속에 활용해 이민자 대량 해고 사태를 야기했고 사회보장국의 부정확한 기록으로 인해 부당 해고된 사례가 적지 않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폐지됐었습니다. NPR은 최근 미 전역에서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노 매칠 레터를 받았다는 고용주들이 보고되고 있어 이민 노동자들뿐 아니라 고용주들도 비상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 불일치는 신분 도용이 아니더라도 이름이 변경되거나 행정적인 착오 또는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노 매칠 레터로 인해 합법 체류자나 미시민권자들조차 해고되거나 취업이 거부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소셜 시큐리티 관련 기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 과거와 같은 착오나 실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케어 무력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노동부가 규정한 단체 건강보험 플랜에 대해 뉴욕주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워싱턴 DC 지법은 연방 노동부가 규정한 단체 건강보험 플랜이 기존 건강보험 거래소에 노인이나 환자만 남게 되면서 보험료가 급등해 결국 오바마 케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무효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건강보험 플랜은 기존 오바마 케어에서 요구하는 보험 커버 범위를 대폭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등 11개 주와 워싱턴 DC는 이질적 중소업체들과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한데 묶어 같은 고용주가 되도록 하는 것은 1974년 제정된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존 베이츠 판사는 연방정부가 고용주의 법적 정의를 불합리하게 확대했다며 오바마 케어를 교묘히 우회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근로 자격 조건을 강화한 켄터키주와 아칸소주의 건강보험 개정안을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된 후 대부분의 뉴욕시 식당들이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허스피탈리티 얼라이언스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5%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축소 조정했고 특히 응답자의 36%는 일자리를 줄였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응답자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존 가격을 올리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스피탈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뉴욕시 요식업계 일자리 수는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년 증가하던 요식업계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수십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일으켰던 요식업계가 이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2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롱아일랜드와 웨체스터 지역에서도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1년 말부터는 뉴욕시와 동일하게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가 한국농식품의 주류시장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한만우 신임 지사장은 LA 지역은 한국 농수산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교두보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농식품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계속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소개해드릴 수도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배와 딸기를 필두로 신시장 개척을 추진 중인 AT센터는 오는 7월 LA K푸드 페어 수출 상담회와 오는 8월 K콘 참가 등을 통해 한국 농식품 홍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 커플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숙소에서 몰래 카메라를 발견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6일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머물던 이 커플은 화재 경보기가 이상하다고 느껴 이를 뜯어내 확인해 본 결과 안에는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당국은 화재 경보기 안에 카메라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영상이 촬영되지는 않았다며 아무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커플은 에어비앤비로부터 숙박비를 환불받았지만 해당 숙소에서 머문 사람 가운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는 충분하지 않은 대응이라며 에어비앤비와 주택 소유주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통근 페리 이용 탑승객 1명당 $10 73센트를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뉴욕시 지하철 1명당 보조금의 10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드블라주 시장은 최근 페리 시스템의 재정 문제와 관련해 MTA가 페리도 관장하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페리 운영에 $5,670만 달러가 들었는데 이용객은 $4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뉴욕 대한체육회 제20대와 제21대 회장에 김일태 제19대 회장이 추대됐습니다. 김 회장은 시애틀 대회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각 가맹 단체장님들의 참여와 응원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수석 부회장과 새 집행부를 곧 구성해 체육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 기술직 공무원인 30대 한인 남성 손모 씨가 타겟 매장에서 구입 가격표를 바꿔치기 하다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손모 씨는 지난달 30일 브롱스의 타겟 매장에서 자신이 고른 제품들의 가격표를 떼어내고 더 저렴한 제품의 가격표로 교체한 후 계산대로 갔지만 보안 요원에게 적발돼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브롱스 형사법원으로 송치됐습니다. 한미장학재단 동북부 지부가 2019년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동북부 8개 주에 소재한 고교와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을 비롯해 입양인과 부모나 조부모가 한인인 한국계, 6.25 전쟁 참전용사 직계 자손 등입니다. 또한 평균 성적이 3.0 이상이고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증명 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영상 10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영상 4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가끔 흐리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목요일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